9월 14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 시내 10개 군구마다 주민 1인당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이 7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섬 지역인 옹진군이 2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구는 2만 6천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인천 정유섭, 경기 김성원 등 자유한국당 초재선 국회의원 14명이 당 혁신에 헌신하겠다며 당협위원장직을 스스로 내놨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의 당 인적 쇄신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수원 지역의 고질 갈등 민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요 민원 사항 20개를 진단해봤더니 해결이 어려운 심각 수준이 90%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시 체육회가 대의원 총회를 열어 박남춘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전임 유정복 시장이 임명한 강인덕 회장 직무대행은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연수구 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들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주범 A양은 징역 20년, 공범 B양은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여배우 스캔들 사건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대동한 채 오늘 오후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두합니다. 김 씨는 피고발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2차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금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인천일보로 문을 엽니다. 먼저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인천 시내 10개 군구마다 주민 1인당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게는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섬 마을인 옹진군의 경우에는 1인당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이 20만 1,886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인구가 많은 서구의 경우에는 1인당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이 2만 6,091원으로 이 옹진군과 서구를 단순 비교하면 무려 7.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인천시 자체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처리 비용은 주민들이 직접 내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자치 군구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면 정치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인천 부평 가비 지역구인 정유섭 의원, 그리고 경기도 동두천 연천이 지역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초재선 국회의원 14명이 당 혁신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당협위원장직을 스스로 내놨다는 기사 싣고 있습니다. 이들 14명의 국회의원은 이 자유한국당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한국당에 있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 노력을 실천적으로 시작하고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선당 후사의 각오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김병준 비대위 체제인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경기판 19면 사회면입니다. 수원시가 최근 이 도시, 환경, 교통, 행정 등 각종 분야에서 오래 지속되고 또 다수 민원이 포함된 20개 민원에 대해서 갈등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90% 이상이 갈등이 아주 심각한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갈등 진단 제도는 수원시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등급과 2등급이 90%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상당히 해결이 요원한 그런 복잡한 민원들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있다. 그래서 수원시가 이 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이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시장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고 있는 곳, 인천시 체육회 회장직인데요. 그동안 공석이었고 유정복 시장이 임명했던 상임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드디어 어제 인천시 체육회 종목단체 회원들이 이 체육회 최고 의결기구이죠. 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박남춘 인천시장을
새로운 시체육회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인덕 체육회장 직무대행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는 규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상황이 법정 송사로 계속 비화될 경우에 인천체육행정은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지난해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인천 연수구 초등생 살인 사건이죠.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는 소식 싣고 있습니다. 주범 A양은 징역 20년, 공범인 B양은 징역 13년형이 각각 확정이 됐는데요. 위치 추적 장치는 이 항소심의 결과대로 A양에 대해서만 30년 동안 부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만 심신미약 등의 주장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A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살이던 여아를 자신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리고 또 이 A양에서 이 숨진 이 여아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았던 B양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한 꼭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사건의 당사자죠. 배우 김부선 씨. 김부선 씨가 변호사 강용석 씨를 대동한 채 오늘 오후 2시 분당경찰서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한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배우 김부선 씨는 지난달 2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했었죠. 하지만 나중에 변호사와 다시 오겠다라고 뜻을 밝히고 불과 30분 만에 귀가한 적이 있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배우 김 씨는 이재명 캠프 가짜 뉴스 대책단이 지난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직권남용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도 함께 갖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신분으로 오늘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일보 지면을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지역에 전면 무상급식 시대를 활짝 열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여부인데요.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교육청이 이 인천 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립유치원계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인천광역시 사립유치원연합회 박진원 회장 모시고 자세한 진행 상황 그리고 사립유치원계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죠. 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인천시장, 인천시 교육감 모두 선거 공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논의가 막판에서 지금 물밑조율 중인데 하자라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재정 분담률 놓고 물밑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어떤 논의 상황입니까? 시와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필요하다고 공감들을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추진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분담 때문에 협의 중으로 계속 협의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재정 분담률을 놓고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군요. 네. 그런데요, 이 인천의 사립유치원이 총 몇 개원 정도 됩니까? 인천의 사립유치원은 251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뭐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국공립 유치원은 이제 병설까지 합치면 병설, 단설 포함해서요? 네. 병설, 단설 포함하면은 한 100여 개 정도, 160개 정도. 불과 한 제 기억으로는 15년 전만 해도 병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이 많지는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군요. 엄청 늘어났죠. 네, 그만큼 이제 사립 유치원은 또 줄었겠죠. 네. 올해도 많이 폐원됐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올해는 사립 유치원이 15개 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문을 닫는다. 그러면 물론 그 유치원에 치원하는 치원 원화들도 줄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국공립 유치원과의 경쟁에서 저하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립 유치원 무상급식 그래서 더 필요한데 국공립 유치원과 이 격차를 살펴본다라면 어느 정도 현실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네. 국가에서는 누리교육 가정비 22만 원 속에
수업료와 입학금,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1인당 국공립 원아들한테는 98만 원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은 방과 후 반 아이들 지도까지 하면은 29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29만 원 안에는 수업료와 입학금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인천에서도 작년까지 사립유치원에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 금액을 받으면 인건비 지원하기도 굉장히 벅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운영 경비를 국공립은 100%를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설립자나 또 누리과정비 지원 29만 원과 학부모님들이 내주시는 부담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29만 원 대 98만 원. 네. 현실적으로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상태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인천 지역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할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인천시 교육감님께서는 공약으로도 또 넣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립유치원 아이들도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공약이 또 무상급식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 무상교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늘 계속 그러세요. 재정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지 시와 잘 협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우선순위를 교육청에서 아이들 무상급식에다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뭐 국공립 유치원은 모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을 본인이 원해서 가는 원아들이나 학부모들도 있겠지만 또 불가피하게 국공립 유치원에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지원한 원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원아들도 동등하게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게 교육복지 차원에서도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네, 인천광역시에서도 또 마찬가지인데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께서도 사립유치원만 빠진 무상급식은 꼭 2019년부터는 실시되어야 한다 하고 다들 이제 생각들은 같으세요.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시청 입장에서는요, 시와 구가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면 어떻겠냐. 인천일보 기사에도 나왔는데 무상급식만큼은 단계 지원이 아닌 모든 연령 아이들이 만 3세, 4세, 5세 아이들이 급식을 다 무상으로 배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 그리고 자치군구의 어떤 분담률 때문에 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 또 고민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대체 예산이 총 얼마나 소요되고 인천에 있는 사립유치원 원생들의 규모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은 3만 2천여 명 정도가 있고요. 예산은 226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십니다. 네, 연간 226억 원이 든다. 네. 예, 인천시 교육청 또 10개 자치군구가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이 사립유치원 연합회는 어떤 입장과 행보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정부에서는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을 해준다는 걸 유치원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유치원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께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또 보내는 학부모님 또한 인천 시민이고 모든 인천시 정책이 꼭 그 아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에서 하다 보니까 시와 구가 같이 협력을 해야 주기 때문에 계속 힘들다만 하시는데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진짜 10개
혹시 구에서 같이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꼭 이번에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무상급식 기구가 지원되는 게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원생들, 그러니까 인천 시민들의 자녀들에게 이제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쟁점은 과연 무엇이고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뭐라고 전문가로서 진단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네, 이걸 쫙 보시면, 그런데 이제 1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되었기 때문에 누리교육 가정비는 똑같이 다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2번을 보실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위의 항이죠.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아서 이제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고 이런 제안을 하면은 꼭 조례에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고, 또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잘못된 행정 자체가 어디 소속이라는 거,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시 관할이다 하니 그러한 틀이 깨져야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가 함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모 의원님께 여쭤봤었습니다. 왜 이거를 할 수 있다를 한 달로 바꿀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시 예산이 그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봐주신다면 똑같이 모든 인천 아이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와서 편하게 저희들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규정상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의무화시켜서 강제 조항으로 항목별로 정해놨고요. 하지만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 조항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 부분을 좀 강제 조항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동등하고 공평한 어떤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네. 끝으로 박 회장님께서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에 당부 말씀 있다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보수 명예직인 오스트리아 한 기초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날, 어린이날만 아이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다 하시지 마시고 1년 365일 정말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치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오늘날 같은 이런 무상급식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사립유치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마음 편하게 보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평등한 지원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지역 유초, 중, 고등학교 이 무상급식에 마침표를 찍게 될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둘러싼 이 막판 진통과 쟁점, 그리고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인천광역시 사립유치원연합회 박진원 회장 모시고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인천 시민들의 아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톱파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9월 14일 금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월요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상징 인천. 인천일보와 인천시 제향군인회가 호국보훈 인천 문예 동영상 작품 공모전을 엽니다. 참전 보훈수기, 추모헌시, 동영상 UCC를 10월 18일까지 접수해 시상합니다. 문의전화 032-452-0194. 소중한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